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수직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하루 93,000불 위로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오늘 데일리 비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3,000달러 위로 올라와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전날 대비해서 6% 넘게 오른 거고요. 비트코인 호재가 일단 있었죠. 마이클 세일러가 또 5.5억 달러 매입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현물 ETF로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마침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통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자산에 대한 회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고, 이런 와중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원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여기에 플러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 파월 연준 의장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금리는 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훈풍이 좀 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단시간 만에 93,000달러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르긴 했지만 국채 금리는 뭐 10년물 금리는 오르고 2년물 금리는 내리고 뭐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고, 금은 역시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하락했고요. 미중 긴장 완화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고, 달러는 국채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금융시장이 이제 혼조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는 게 아주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험을 피해 안전을 찾는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 많이 오른 금보다 좀 저평가된 자산은 뭐냐, 요것도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제 불확실성이 걷히면 가장 반등할 수 있는 자산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또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속 곡선이 그려지지 않을까,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시장이 지금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간밤의 주요 트윗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트윗이 많은데요. 마일스 도이처,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 신주 고래 증가, 이러면서 차트를 하나 공유했는데, 이 분홍색 영역이 뉴 웨일스, 새로 시장에 진입한 고래 투자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100개씩 가지고 있는 지갑 수가 근데 신규로 만들어진 지갑이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란색, 기존에 있던 고래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제 보유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고래들이 이렇게 많이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들은 결국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매수 주체들을 보면은 기업, 일단 메타플래닛이나 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관들은 이제 헤지펀드, 그런 전략적으로 ETF를 이용하는 헤지펀드들 말고, 이제 롱 포지션을 장기간 가져가는 그런 사모펀드, 뭐 뮤추얼 펀드, 이런 펀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인 비축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뭐 부탄 같은 나라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 계속 사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더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텐데,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고래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요때 고래 지갑수가 늘어난다, 고래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그것도 신규 고래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런 이제 시장의 혼란한 상황에서 어디에 이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래가 몰리는 방향이 시장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스마트 머니 자본이 지금 선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달러 자산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샘 칼라한 안전 피난처 차트를 공유하면서 금과 비트코인 강세, 미국채 달러 주식 약세다, 이렇게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차트 하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맨 왼쪽에 보면 트럼프의 해방의 날, 요 시점을 기점으로 총 6가지군요. 6가지 자산이 지금 어떻게 운명이 갈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골드가 보이고요. 그 밑에 바로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4개는 뭐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달러 지수, DXY는 달러 지수죠. 그 다음 그 밑에 QQQ, 나스닥이죠. SPY, S&P 50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화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굉장히 대조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아마 계획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이 결국 이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면,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에서 나온 자금은 일반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미 국채로 흘러오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스콧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부채 롤오버를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말하라고 합의,
그거를 통해서 달러 가치 확 절하하면서 무역 불균형 찾자라고 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미국 채에서도 돈이 빠진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금과 비트코인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그래서 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피처가 뭐냐? 이 대답이 바로 금과 비트코인이다. 이 차트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머니는 결국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그 다음 톰 리가 또 이제 CNBC 인터뷰를 하셨네요. 톰 리. 뭐 많이 틀리기도 하는 분이지만 굉장히 많이 맞추기도 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팬덤도 크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분이죠. 토마스 리 펀드 스트랩의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디레버리징이 완료되면 비트코인은 금을 따라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디레버리징이 완료되었다. 디레버리징이 뭔가요, 여러분? 이제 일단은 레이 달리오가 많이 쓰는 말이죠. 디레버리징이란 과도하게 빌려서 투자한 자금, 즉 레버리지가 청산되며 시장이 정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톰 리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디레버리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도한 선물 마진 포지션이 청산되고 공포에 휩싸인 단기 투자자들이 떠나고 투기 자본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충분히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불안정한 돈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끝났다는 것은 비트코인 상승장의 기반이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간다.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움직이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톰리가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앞에 보여드린 고래 투자자 증가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스피니치 약한 손들은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 이제 장기 투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지금 싸다 하고 들어온 이런 고래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는 확실히 시장이 조금 이제 비트코인의 견고한 흐름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심플리 비트코인이 이제 나탈리 브루넬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맥스 카이저와 스테이시 허버트 부부의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잠깐 1분 20초짜리로 공유를 했습니다. 맥스 카이저가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인해 구축될 세상은 내가 떠난 후에 나온다. 중앙은행 없는 더 나은 세계가 될 것이다. 나는 너무 비트코인에 일찍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트코인에 너무 일찍 왔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만든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폭력이 탈화폐화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의 아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맥스 카이저와 스테이시 허버트 부부는 엘살바도르에 살아요. 부켈레 지금 그 맥스 카이저가 쓰고 있는 모자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국가인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치가 있는 엘존테 마을에 가서 서핑을 하면서 여기서 팟캐스트도 직접 하면서 이렇게 미국인들인데 지금 미국을 떠나서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부부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맥스 카이저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 권력의 폭력에 화폐가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삼는 우리가 국가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돈이 무한정 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인 거죠. 원래 옛날에 이렇게 법정화폐가 없었을 때는 국가가 전쟁을 벌이려면은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따로 필요 없죠. 결국 간접적으로 다 나중에 국민들한테 부담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납세를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찍어내죠. 이게 이제 제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를 조금씩 하락시켜서 계속해서 빚을 늘려나가는 국가 부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이 정치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 비트코인이 중심에 들어온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나은 문명의 설계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세상을 훨씬 더 낫게 만들어주는 문명의 설계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그 전환점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먼저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비트코이너들이죠. 스스로를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크 하비라는 분의 트윗을 가져와 봤는데 미국은 제국 주기 15단계에 위치해 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거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제국의 상승과 몰락을 이렇게 주기를 나타낸 건데요. 미국은 한 15번쯤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강기에 있는 거죠. The Decline, 하강기에 있고
이제 18번까지 오면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제국의 상승과 몰락,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정부 화폐를 대체해서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이 마크 하비가 전망을 했고요. 지금 레이 달리오가 말한 제국의 사이클대로라면 미국은 15번에 있다는 건데 이 한계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통화 남발이 이어진다.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기축통화 신뢰가 붕괴된다. 요 단계래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겪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겹치지 않나요? 그래서 15번이 이제 확실히 온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그 새로운 시대에는 인터넷 기반의 탈정부화된 통화, 즉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강력한 기술 기반, 그리고 검열 저항성, 채굴을 통한 공평한 자원 배분, 그리고 글로벌하게 분산된 신뢰망,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무너지면은 그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자산이다. 또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가 아니라 인터넷이 발행하는 통화, 그리고 국경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쓰여서 결국 기축 통화의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좀 말이 안 되는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레이 달리오의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한번 비트코인을 여기 껴넣고 생각을 해본 그런 재밌는 트윗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간밤에 뉴욕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수요일 6.7% 상승해서 93,4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돌파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월요일 날 공시를 통해서 5억 5,580만 달러, 비트코인 6,556개를 추가 매입했답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은 이제 53만 8,200BTC에 달합니다. 이번에 자금 조달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영구 우선주 발행을 한 것 같죠. 한편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에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3억 8,13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아크의 현물 ETF에는 1억 1,613만 달러가 유입됐고, 피델리티의 FBTC에는 8,761만 달러를 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훈풍이 불었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연준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무려 7.95%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증시 다우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네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1016포인트나 상승해서 2.7%, S&P 500은 2.5%, 나스닥은 2.7% 상승을 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들이 매그니피선트 7만 오른 게 아니라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시장 반등은 이 JP 모건 행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언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후 더욱 강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머지않아서 무역 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또 해주는 바람에 반등 요소가 또 작용이 됐고요. 지난 거래일 월요일 날 하락하고 이런 거는 부활절 월요일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공격 이후 관세나 연준 독립성 관련 헤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잠시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2년물은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IMF죠.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2026년에는 3.3%에서 3%로 크게 하향 조정했거든요. 4월 리치몬드 연준 기업활동 지수는 예상보다 나쁜 마이너스 13을 기록을 했어요. 이는 수요가 약화되고 제조업체들의 비관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내일 발표되고요. 10년물 수익률은 현재 4.389%, 2년물은 3.80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는요. 최근에 라보뱅크 외환 전략가 제인 폴리라는 분의 분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채 시장이 취약해질수록 트럼프는 예전처럼 국가들을 압박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채 급락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이 분석에 대해서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는 그가 달러의 가치 절하를 유도하는 일종의 마라라고 합의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마라라고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여기에서 합의를 한다. accord 해서 마라라고 합의. 이게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2의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라 함은
일본의 그 엔화 가치를 절상시켰던 너네 엔화 가치 너무 낮아. 엔화 가치 절상해. 수출 기업들한테 그렇게 혜택 주지 마. 이러면서 일본을 윽박질러서 말하자면은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를 이 마라라고 별장에서 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딱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 합의가 추진된다면 90일 유예 기간 내 무역 협정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 거죠. 무역 협정이 90일 유예 기간 내 모두 끝난다. 모든 교역국들과 이제 다 말하라고 별장으로 불러서 한 번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선언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accord, 합의죠. 그러나 이 라보뱅크 외환 전략가 제인 폴리는 지금 국채 시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는 아무튼 계속해서 좀 99, 달러 지수가 99 선에서 머물고 있고 미국채 금리는 뭐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국채 시장이요. 국채 시장이 회복을 해주고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져 줘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계획대로 달러 가치 절하를 위한 말하라고 합의를 딱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채 가격이 빠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을 압박하는 거죠. 기준금리 내려줘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또 무역 전쟁이 앞으로 흘러갈 흐름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은 하락했네요. 아시아 초반 거래 에서 1.2% 하락해서 온스당 3,339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미중 긴장 완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 금의 안전자산 매력이 좀 떨어진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입장을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양측이 합의를 협상한 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45%의 관세가 상당히 인하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일부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3,300달러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3,500달러 넘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근데 그동안 또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확실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동안 금 수익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고점이다 보고 수익 실현을 위해서 400억 원어치인가를 팔았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4월 21일자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있다고 보고요. 차익 실현이 당분간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차익 실현한 금액은 자금은 어디로 가느냐?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번 사고를 확장해 봅니다. 오늘의 밈 보시죠. 알트코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진 밈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남성 뒤에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알트라고 써 있죠. 이제 알트코인의 운명이죠, 진짜. 비트코인은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는데 알트코인은 그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수백만 개의 알트코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매달려 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떨어지죠. 떨어져서 굴르고 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몇몇 알트만 남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간신히 매달려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방향을 바꾸면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사 알트가 아무리 뒤에서 요동을 쳐도 결국 운전대는 비트코인이 잡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매달려서 가는 알트코인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든든하게 앞에서 운전대 잡고 가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냐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밈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알트코인이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하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승 기조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